지금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종결처리 발표 이틀 만인 어제. 그 사실 70여 초 브리핑 짧게 하고 맞아요. 질문도 안 받고 뭐 서면 런했죠, 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이제 뒤늦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설사 관련성이 있다 해도 최재형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선물 받아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 공직자 받아도 되도록 공직자윤리법과 대통령 그 기록물 관리법에는 외국인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 규정돼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깊은 한숨. 깊은 한숨. 국민 권익위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저런 권익위는 해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에서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봐라. 부끄럽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는 뭐냐면요. 어쨌든 선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청탁 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공직자는, 동직자 배우자는. 직무상 관련해서. 직무상이라는 가로 열고 그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직무상이 아니더라도 공직자들은 어쨌든 부정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선물이나 청탁 받지 말아라. 그게 이 법의 근본 취지인데 이거를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 대통령과 학교 동기동창인 위원장이 상당히 좀 김건희 여사 발걸음을 가볍게 해드리려고 선물을 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웃긴 생각인데 김건희 여사는 이제 놓았다. 이 선물 막 받아도 문제 없잖아요. 이제 경호원들이 좀 녹화 장치 같은 건 다 제거하고 선물 받아도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좀 부럽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니 뭐 설마 또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실까요? 네, 그럼요. 진짜? 네. 아니 그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또 받으면은 정무적으로도 네. 걸렸을 때의 그 후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러실 분은 아니라 내가 나쁜 놈이네. 네, 나쁜 놈이에요. 아니, 저는 나쁜 분입니다. 정무적 감각이 여사님은 탁월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겨레 보도가 뭐고 요거와 관련해서 뭐 단독 붙여서 나온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했던 그 부위원장들, 네. 그러니까 유철한 위원장 그리고 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 신고를 받아주는 거는 최 목사의 함정 취재를 용인하는 거다. 뭐 거기 설득 과정에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그리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조사할 수 없다. 뭐 이런 뇌물이란 말을 쓰지 마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과 다 가까운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총대를 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투표도 하는 건데 이거를 무기명 투표로 하자, 비밀 투표로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소신에 따라서 할 수 있게 근데 안 돼. 거수로 이제 정확하게 기명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스로 윤 대통령과 최 목사 사건은 종결 8, 수사기관 송부 7로 결론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론이 있었고 친윤으로 분리된 분들이 총대를 메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배우자와 관련해서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권익위 홈페이지에 보면 2017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거는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은 다른 법률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이게 써 있습니다. 네. 뭐 변호사법 위반도 있지만 변호사는 아니니까. 자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김찬준 미 연방 하원 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뭐 청탁을 했잖아요. 물론 이게 함정 취재든 아니든 청탁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알선수재로 적용할 이게 대상이 아닌 거야?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검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거는 알선수재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아예 검토조차 안 한 거고 뭐 검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으니 이걸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뭐하러 존재합니까? 권익위는? 그냥 검찰 해체하고 검찰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위는 권익위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해명을 하지 마 그냥 정무적으로 해명하면 할수록 이상해져 지금 내가 보니까 그냥 입을 꾹 닫아라 차라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농담이지만은 이상한 궤변들을 계속 늘어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루면 끝날 거를 지금 하루 뭐 며칠 갈 거를 지금 계속 나오죠 기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계속 기사가 나니까
해명을 뒤늦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명을 보니까 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들이 명품백 지금 어디 있는지도 질문을 했는데 공개할 수 없다. 법적으로 공개 금지하게 돼 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MBC가 이제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이제 대통령실 입장을 내니까 어디에 보관 중인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바 있거든요. 저는 디올백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보관 장소가 어딘지 알려줄 수가 없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김정숙 여사 뭐 특활비 이거 뭐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지만 특활비 관련해서 옷 뭐 어디서 많이 썼냐라고 하니까 그것도 국가 안보 뭐 얘기를 하면서 비공개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면은 뭐 오만 거래다 국가 안보를 갖다 붙여요. 부적절하죠, 당연히.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쨌든 최재형 목사한테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일단은 확인이 된 게 책은 버렸고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로 어딘가에 있다고 하고 양주는 어디 있지? 누구 뱃속에 있나? 위험하다. 아니요 궁금해. 그러니까 그러면 화장품도 받았다고 하는데 화장품은 누구 피부에 발랐나? 뭔가 온갖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순간 이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고 외국인한테는 받아도 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국견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진돗개 같은 알라바이 이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한테 정상들이나 이런 외교를 할 때 외국인한테 받은 거를 대통령 기록물로 하라는 건데 최재형이 외국인이니까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해괴한 논리들이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실 모든 걸 비밀이고 국가 안보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방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정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자체가 상당히 말도 안 되는 또 국민을 화나게 하는 해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성행권이 국민권익이 심볼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암행어사하고 신문고예요. 암행어사와 신문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의 부정부패도 조사를 하고 가감없이 국민들이 얘기를 하는 그러한 암행어사와 신문고를 심볼로 해놓고 본인들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권익위가 존재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런 권익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 배우자가 선물을 받는 것이 부패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괴한 해명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해명을 왜 이렇게 하겠어요? 본인들의 판단으로 하겠어요? 어디선가 빨리 나와서 해명해 막 이러는 거고 하나 눈여겨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들 임기 마치면 어디로 갈 것이냐 보상받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이분들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했다. 얼굴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좀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 부끄럽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아까도 뭐 말씀 잠깐 하셨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원장, 뭐 서울대 7구학번 입학 동기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캠프에도 있었던 분인데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회피 신청 안 하고 포결에 참석했다.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 신청해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맞죠. 그래야 이제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그런 건데 최소한의 양심이나 염치가 없는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이제 대통령 배우자 보호해야지, 문제없게 해야지, 면죄부 줘야지 그러한 역사적인 사명감을 띠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참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지 않을까 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적인 양심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덕적인 양심과 윤리적인 기본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버리고 권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공직자로서 맞는 태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씁쓸합니다. 이게 규정상으로는 이제 가족에 얽혀 있거나 해당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했던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빠져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의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논란이 되지 않고 이 판결 결정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빠져주는 게 관례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창이라고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법적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동창이라고 해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뭐 알았는데 그러니까 윤리 기준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게 후퇴한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이어령 비어령이죠. 그러니까 비어령. 예. 그러니까 그냥 코에 걸고 그냥 귀에 걸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종결 처리를 할 거면 6개월이나 끌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것도 마침 시점도 이제 두 분이 이제 순방 가신 시점에 당일날 1분 브리핑으로 딱 짤막하게 종결 처리 딱. 이게 정무적으로도 이 타이밍이 맞는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해요. 가시는데 이제 에코백 들고 나가시고 뭐 이러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순방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나갈 때 에코백 들고 나왔는데 디올백 수수 의혹은 종결 처리. 이게 상당히 대비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 아니, 이거는 진짜로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은 권익위에서 제가 이제 전해 들은 바로는 이 정도까지 이게 커질 줄 몰랐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이 정도까지 커질 줄 몰랐다. 논란이 커질 줄 몰랐다. 그거를 모르는 게 일단 바보들이고 제가 보기에 정무적으로 바보들이고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한테 제가 전해 들은 건데 거기에서도 약간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사님,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 나가는다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뭐 해서 해필이면 겹쳤다라는 게 이제 권익위의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럼 전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총선 전에는 이해가 가요, 사실은. 총선 선거니까. 전에 선거 전에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면 거 원래 작년 12월 19일이니까 사실은 60 플러스 30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총선 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총선 전에는 100분 이해를 10분 100분 이해를 하는데 끝나면 바로 해야죠.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사님이 에코백을 들게 한 거는 또 무엇인가? 이 정무적인 이 판단들 이런 것들 여러모로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사님이 직접 고집을 부리신 건지, 근데 정무적으로 매우 저는 똑똑한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여사님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에코백을 드시면은 좀 이게 희석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언을 한 건지. 감히? 아니 뭐 감히 조언을 한다고요? 조언 못 하나요? 분위기가 안. 그래요? 저 감히. 충신들이 안 있지 돼, 않을까? 안 돼. 그러니까 뭐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하지 마세요. 궁금해하면 안 되나요? 네,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해 못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본인 힘들어져. 병 걸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